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응답 시스템의 시간응답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게 되면은 강의는 5주차, 6주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주차니까 이제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까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다뤘고, 모델링이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구성 부품들이 있는데, 구성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형태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시스템에 그걸 붙여가지고 전달 함수를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력 신호를 줘서 나오는 이제 출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거는 그 출력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응답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뭐 계속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까지 해봤죠. 자, 그러면 전달 함수에다가 우리가 입력에 대한 제어 신호를 넣어주게 되면은 전달 함수를 통해서 출력에 대한 제어 신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출력에 대한 제어 신호가 나왔으면은 그거를 역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시간에 대한 함수 ft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요 ft 역 라플라스 변환을, 그러니까 입력 신호, 우리가 입력 신호를 보통 c rt 그 다음에 g t 그 다음에 c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입력 신호를 시스템에다가 넣었더니 나오는 출력 신호, 이 출력 신호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을 시스템 응답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 응답 분석은 처음에 제가 2주차인가요? 그때 잠깐 한번 언급하고 이렇게 넘어갔었고, 퀴즈에서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이렇게 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도를 질문을 하고 퀴즈를 냈는데 보니까 제가 답을 잘못 체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힌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잘못 전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요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퀴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은 다 맞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 시스템에서 짓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냥 다 점수 다 추가를 해가지고 최종 점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테니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퀴즈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비대면이 계속 되다 보니까, 비대면일 원래대로 가면은 이제 매주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대면 수업 때 간단하게 이제 퀴즈를 보려고 한 건데, 뭐 비대면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또 퀴즈도 공지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 잘 찍고, 그 다음에 또 강의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제가 과제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요 시스템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서 어떤 입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위 계산 UT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죠. 자, U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시스템의 출력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샤워하려고 이제 좀 추워졌으니까
이제 따뜻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해. 근데 보일러의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내가 물을 확 틀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뜨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뜨거운 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찬물로 이렇게 돌리게 되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를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찬물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찬물이 나오니까 또 차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찬물을 뜨거운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옮깁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 거를 이렇게 용어로 표현하는 거를 이 부분은 과도 어딨죠? 시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 처음에는 조절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정상 상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과도 응답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 응답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게 되는 과도기적 응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뜨거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차가워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한쪽의 값으로 이렇게 규결을 짓게 됩니다. 정상 상태의 응답은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나머지 남게 되는 응답. 자, 그래서 영어로는 과도응답을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응답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응답하고 정상 상태 응답이 되는 거겠고요. 자, 성분에 대한 응답은 자연응답이 있고 고유응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자연응답하고 그 다음에 강제응답이 있다 이렇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자, 보게 되면은 자연응답하고 자연 또는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스템의 고유한 성질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응답은 제어 입력 신호에 대한 응답을 강제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어떤 거냐, 그게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요 단위 계산 함수가 ut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ut라는 값이 이쪽에 녹아져 있으면은 요 ut에 대한 단위 계산 함수가 강제 응답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입력을 준 거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분의 응답 이야기는 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요 ut를 줬지만 단위 계산 함수를 줬지만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내려오고 튀어 올라오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자연 고유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장에서 좀 더 요 성분에 대한 응답을 좀 더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성분 응답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달 함수에서 극점하고 0점의 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극점하고 0점이 뭔지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전달 함수 GS가 있으면은 여기에 S 플러스 뭐 A 분의 K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자, 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를 극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거를 0점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수업은 대충 뭔가 아주 복잡하게 수학을 안 하더라도, 근데 수학은 해야 돼요. 결과를 대충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테크닉을 알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미분방정식을 풀지 않고 대충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음에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극점하고 0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앞에서 정상 상태 응답하고 그 다음에 과도 응답, 그 다음에 자연 응답, 강제 응답에 분류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1차 시스템이다, 2차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나누는 큰 기준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분모를 가지고 시스템의 차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전달함수가 있는데 분모는 s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분자는 s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입력 신호는 s분의 1. 근데 s분의 1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시간으로 했을 때 단위 계산 함수 ut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지금 뭐 ut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달 함수 gs가 분모가 0이 되는 s의 점이 하나. 그러니까 s 플러스 5잖아요. s가 1차인 거죠. s의 개수가 아니고 s의 승수가. 자, 그래서 이걸 1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s 제곱 플러스 a s 플러스 b, 자, 이런 형태를 2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주차하고 6주차에서 1차 시스템하고 2차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전달함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까다로운 부분 아니면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자, 여기 s라는 값이 있는데 s의 값에 따라 가지고 이 gs가 어쨌든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특징인 s가 특징 있는 s 값이 있죠. 만약에 s가 마이너스 5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s가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분자가 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 분자하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요 s의 값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타내는 상당히 큰 지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표현한 게 시스템의 극점, 0점 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거 안 썼구나. 얘를 극점, 얘를 0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 평면에서 이렇게 이쪽 부분은 실수, 이쪽 부분은 허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Y축은. 자, 근데 이 실수에서 요 극점하고 S를 분모하고 분자를 각각 0으로 만들어지는 극점하고 0점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0점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극점은,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모를 0으로 만들 때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뜻에서 여기에 극점 이렇게 x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달함수를 몰라도 요 x하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의 극점 연전선들을 보고 거꾸로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5니까 s 플러스 5가 되겠네. 위에는 마이너스 2가 0점이니까 s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이렇게 곧바로 전달함수를 이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G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단위 계산 함수를 입력을 넣었을 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달 함수에다가 입력 신호를 곱해 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역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 가지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의 응답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시스템 응답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S 여기가 우리가 입력을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달 함수에 대한 성분. 자, 그러면 얘를 부분 분수 분해를 통해 가지고 구해주게 되면은 S는 5분의 2, 그 다음에 S 플러스 5는 5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 시스템의 극점하고 0점하고 그 다음에 요 단위 계산 시스템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출력 부분하고 이거를 극점하고 0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S분의 이거를 다 쓰게 되면은 자, CS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5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출력 같은 경우에는 요 S 분모가 S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달 함수 시스템은 1차 시스템인데 여기에 입력이 S분의 1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S 제곱이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극시스템 극점 0점 선도에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입력에 대해서 극점이 하나 추가됩니다. 근데 극점이 얼마가 되냐? S분의 1이 되는 거죠. 단위 계산 함수의 극점이 S분의 1이니까 여기에 0의 X가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시스템의 0점은 S 플러스 2가 되고 시스템의 또 극점은 S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X 극점, 0점, 극점.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출력 함수를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얘를 부분 분수 분해를 통하니까 S분의 5분의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5분의 3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S분의 5분의 2라는 요 값 자체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점에서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S분의 1, S분의 1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S분의 1, S분의 1 똑같은 거니까 출력 함수에서 요 부분은 입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 S분의 1인 거죠. 근데 1이 5분의 2로 줄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입력을 1을 줬는데 출력은 요 1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얘는 어느 것에 영향을 받냐 하면은 위에는 분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0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항은 입력 함수의 극점하고 시스템의 0점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S 플러스 5분의 1이 있죠. S 플러스 5분의 1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달 함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5분의 3이 되는데 요 있는 분자 부분은 요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분의 3 이 부분은 시스템의 0점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요 출력 함수가 부분 분수 분해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입력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반대되는 항은 시스템 자체의 극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0점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각각 두 개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역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5분의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5분의 3의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5t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강제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입력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입력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강제응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극점, 이 부분은 시스템의 극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달함수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시간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스템의 자연응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정상 상태 응답이 있고 과도 응답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시간이 t 시간이 충분히 큰 시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2의 마이너스 5t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사라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사라져서 없어지게 나오니까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 상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5분의 2에다가 입력에다가 그 다음에 이 값이 같이 더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 상태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제 응답하고 자연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요 각 항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응답하고 과도 응답은 이 두 개의 항들이 더해져 가지고 나온 결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거나 아니면 값을 보고 비교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죠. 뭐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뭐 앞장이 제일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시스템의 극점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모델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어때요? 뭐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마찰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전자라든가 아니면은 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일종의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출력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제어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부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품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를 하냐? 요 극점하고 0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요 S 플러스 5였나요? 자, S 플러스 5라는 요 극점을 가진 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2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가진 시스템에서 내가 이 부품을 바꾸니까 부품을 바꿔서 극점의 값을 바꾸도록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자, 앞에서 이렇게 K가 5일 경우가 K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얘가 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2였죠. 자, 보게 되면은 요 함수를 이 전달 함수의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품을 다른 부품을 이제 써가지고 요 K 값을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K 값을 바꾸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K가 5일 경우에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4도 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K가 3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K가 2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가 2일 경우에는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2니까 서로 약분돼 가지고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그 다음에 K가 1일 경우에는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때의 그래프는 자, 이런 형태의 자,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요 각각이 요 K 값이 뭘로 의미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K 값에 따라 가지고 이걸 극점 0점선도를 한번 표현을 해 보겠는데요. 자, K가 5일 경우에는 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X 표시가 되겠고, K가 4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K가 3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K가 2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는데, 자, 그 분자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또 이렇게 0점을 가지고 있죠. K가 1일 부분에는 자,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극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